법률행위 취소 들어가겠습니다. 취소라는 이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무능력, 의사표시, 흠 이런 이유로 해서 소극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지요. 취소권 형성권이다, 그죠? 취소할 수 법률행위 처음부터 유효한데 취소에 따라 무효로 되죠. 이걸 유동적 유효 상태라 그럽니다.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취소권이 그 행사 전에 소멸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구별된 개념 철회라는 게 있죠. 철회는 취소는 좀 다릅니다. 취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요. 철회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 법률행위 효력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 청약 철회, 유언 철회고요. 또 다른 데 하는 게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효력 발생 저지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철회, 무권 대리 상대방의 철회 이런 거죠, 그죠? 해제는 일단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이제 일방적 의사표시를 소급해서 없애는 것이죠. 계약성 의무 발생 소멸시키는 건데 여기서 일정한 사유는 대개 보면 약정 해제나 법정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77년도 판결은 이제 물권적 효력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이요. 갑이 을에게 X라는 부동산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완전히 이제 이게 등기가 됐죠.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을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합니까? 안 그러면 갑은 다만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전한다는 것이 물권적 효과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한다 하더라도 갑은 이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달라는 청구만 가진다는 게 이제 채권적 효력설인데, 우리는 이제 유인설을 취하니까요. 어떤 행위든지 유인설을 취하니까 취소돼 버리면 애초에 그 물권 행위 효력도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소와 해제의 비교 보세요. 해제는 계약에 있어서입니다. 그죠? 계약.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해제는 계약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취소는요 모든 부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이런 정도는 발생할 수 있겠죠. 취소의 유형은 좁은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취소죠, 그죠? 유효한 법률행위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같은 이제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의 취소는 이제 보통 우리 재판에서 취소하는 게 있죠. 실종 선고 취소, 행정 처분도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취소라 합니다. 근데 이제 취소라는 말이 잘 철회의 뜻을 가진 게 있습니다. 미성년 영업 허락의 취소, 또 처분의 취소는 발생하기 전에 어떤 법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없애는 거니까 철회라고 할 수 있겠죠. 독자적인 제도를 보면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취소로서 독자적인 제도죠. 채권자 취소는 사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참 아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독자적인 취소 제도입니다. 신분행위 취소가 있죠. 혼인 취소, 예비혼 취소, 입양 취소, 비파행 취소 이런 건데,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인데 재판상 취소가 되죠. 전부 다, 그죠? 일반적 취소는 다릅니다. 신분행위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신중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그 특정 상대방에게 취소의 표시가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과 송달이 뭐가 다르다는 걸 전번에 말씀드렸죠. 자, 취소권자 누굽니까?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차후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의 대리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다른 것보다 승계인에 대해 조금 그게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법령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자신이 한 행위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하지 않다. 사기 강박에 의사 표시를 한 자. 대리인 제한 능력자는 차후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를 한 자의 이미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은요 독자적인 취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취소권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취소권을 가집니다. 후견인이 대리 행위나 동의를 할 때 후견 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950조. 이 경우에도 취소할 때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인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행위를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후견 감독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 전에 이제 그 친족회가 동의하고 있는데 지금 친족회가 없어졌죠. 후견 감독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 또 비성년 후견인의 성년 감독이 당연히 법정 대리인을 가지는데요. 문제는 한정 후견인입니다. 이게 참 제도가 아주 좀 미묘한 건데요. 한정 후견인이라고 해서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대리권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법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9조 4항 그죠? 근데 이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했다고 취소하려면 대리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한정 후견이라도 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대리권 수여 심판 없이는 취소권 행사 불가. 그런데 한편 보세요. 후견인은 그죠?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권자가 됩니다. 그게 144조가 되거든요. 후견인은 주인권자가 되는데 결국 취소권자와 주인권자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해석상 대리권을 갖지 못한 한정 후견인이라도 취소권을 갖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인 독자적인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죠. 원래 어떤 행위의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하고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 대리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대리권 수입하는 이미 대리인은요. 그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에 관해서는요. 별도 수권을 있어야 된다. 이건 전 대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승계인. 자, 취소권자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 다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괄 승계인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 특정 승계인이 어떤 경우가 되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자, 그림만 그려볼 거예요. 갑이 을이 갑으로 사기당해서 매수한 물건 X 그죠? 병이 양수했다. 그럼 병도 취소권자다. 라고는 견해가 있고 이건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법적 지위를 양수한 특정 승계인만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병은 안 되고요. 병은 안 되고 이런 경우죠. 소유자 갑이요. 소유자 갑이 지울까요? 소유자 갑이 차고나 사기 강박 때문에 A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후에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그 저당권 설정을 관련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지위 소유권 그죠? 지위를 이전받았죠. 그런 을도 A에 대해서 역시 취소할 수 있다. 승계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겠죠, 그죠? 물건 그냥 했다고 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죠. 이 특정 승계인하고 이 취소권은 본래의 취소권, 아까 말한 갑하고 을 사이에 취소권 어떤 관계이냐? 병존한다는 겁니다. 병존. 그리고 취소 기간은 특정 승계인 취소권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본래 취소권자의 취소권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승계인의 취소권 존속 기간은 본래 취소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의 상대방만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계약의 경우는 계약 상대방, 상대방 단독 행위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이 되고요.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 상대방이 취소 상대방이 됩니다. 요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예를 갑이 의뢰 강박으로 자기 토지를 의뢰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지상권 설정한 후에 갑이 토지를 병에게 소유권 양도하고요. 한편 을은 정에게 지상권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에 아까 이론에 의하면 갑 또는 병이 지속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정이 아니고 을입니다. 그죠? 법령의 상대방이니까. 자, 보증계약은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보증계약은 주채무자는 원래 주채무자는 아무리 중간에 뭐 자기가 부탁해서 했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보증계약 취소할 때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됩니다.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어떠냐? 모두에 대해서 취소해야 되는 원칙으로. 하나의 계약에 상대방이 계약이 여러 분 같은 모두에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하면 취소 효력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취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요. 민법 547조 해제 불가분성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법률 행위가 분할 가능해서 그 취소해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취소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의 경합, 하나의 법률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느냐? 유형을 한번 볼까요? 쌍방의 취소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한 경우에, 그럼 상대방은 사기나 강박을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는 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이거 실익이 있다 갖고 전번에 얘기했죠. 추인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방이 추인한 후에 또 타방이 추인 가능합니다. 그죠? 한 사람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둘 다 이제 지금 그게 있으니까 지속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지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한 능력자가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어떻겠습니까? 둘 개 다 할 수 있죠. 지속 효력이 다르니까 두 개 다 할 수가 있겠죠. 추인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인에 따른 두 사람의 지속권,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이 지속권을 갖는 경우에 한 사람이 지속권을 행사해버리면 확정 취소가 되죠, 그죠? 지속권 소멸도 갖다 댔으면, 즉 제적 기간이 한쪽에 경과해버리면 다른 쪽도 소멸한다. 이건 제가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이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설도 상당히 강력한 반대설이 있습니다. 추인은 어떻습니까? 한쪽이나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이 추인해버리면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쌍방의 취소권 주장이 근거 없는 경우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갑을 간의 계약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쪽에 취소했습니다. 둘 다. 근데 이 취소권이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둘 다 취소했다 그러면 합의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취소 사유가 없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성권이기 때문이겠죠. 둘 다. 그죠? 그러니까 취소와 다른 제도의 경합 볼까요? 취소와 해제의 경합. 계약이 해제된 때 후에도 계약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이 해제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있죠.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또 계약금 받은 발손 불이익 이런 게 있으니까 취소해버리면 완전히 부당이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기판력이 매우 넓거든요. 갑이 이제 취소를 이유로 이미 급반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계약 해제하고 난 뒤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도 이것도 부당이득의 특칙이거든요.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느냐? 판례는요. 취소나 해제 또한 반환 청구는 모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질을 가지므로 취소를 주장하거나 해제 주장하는 것은 그냥 공격 방법이 지나지 않아 기판력이 저촉된다.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고요. 그 소송물 안에는 여러 가지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기판력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부당 그 근거가 뭐 계약의 취소니 제재니 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 할 때도 한번 나오겠습니다. 취소의 방법은 취소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일부 무효와 비슷한 법리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전부 취소되는 경우에 여러 개의 계약이 일체적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취소되면 다른 것 가지고는 당사자가 그 법률을 의혹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부 취소가 되겠죠. 임차권 양도하고 권리금 계약은 일체로 되어서 어느 하나만 따로 되기는 어렵겠죠. 그 밑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소비대차 계약 이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일부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것은 일체로서의 법률관계 존재하고 가분적이고 법률행 일부의 취소사에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 유지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판례 한번 참고하세요. 구체적 사례 볼까요? 공무원이 잘못된 말을 기부 체납한 토지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기부 체납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만 이제 일부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분에 착오를 해서 취소에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쌍방의 공통된 동기의 착오. 이게 이제 매매가를 무리하자 감정기간에 감정을 거쳐서 하기로 했는데 감정기간에 착오를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즉 가격이 초과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왜냐 당사자는 그러한 의사였겠죠. 연대보증계약 일부 취소. 내가 1,000만원 부분 하겠다고 했는데 잘못해서 이제 3,000만원 했다 그러면 1,000만원 부분 되게 그 효를 인정해야 되겠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된다. 99년도 판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약에 관한 부분인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갑이 을에게요. A, B의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특약으로 C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특약이. 근데 요 특약이 취소할 수 있느냐? 좀 이상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매 계약의 대상 A, B입니다. 근데 특약에는 C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C 자체를 따로 취소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C는 무슨 법률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원래 법률 행위의 범위를 그냥 일종의 그냥 주의적으로 C는 아니라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하나의 확약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취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존재하지 않은 법률 행위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원심에서는 그게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판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 다만 이제 특칙이 있죠. 141조 2항 항상 문제에 대해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추인하고 이러려 그러면 원래 하자 있는 그 상태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건데 요 97년도 판결하면서 김재규 사건 관련된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전두환 정권 하에서 1980년 5월 당시에 이제 붙잡혀 가서 재산을 다 이제 국가에 재산 양도했어요. 근데 김재규가 나중에 법원에 와서 이 취소 이건 말도 안 된다. 취소하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 또 추인한 그런 상황. 아마 이제
취소할 때는 좋은 결과를 이건 너무 억울해서 했는데 추인할 때는 어쩌면 좋은 결과를 원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강박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거의 무효인 행위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도 그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다시 말해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럼 언제 강박 상태에 벗어난 후이냐?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1일 이후에 하면 추인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엔 제오공화국이 마치 1988년 2월 14일 종료됐을 때 강박 상태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급표의 예외 계속적 법률 관계를 취소한 조합관계라는 고용관계는 그거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관계 그죠? 혼인 취소 이거는 혼인 취소 이혼하고 똑같습니다. 소급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협의 이혼을 취소했다. 그건 소급표 인정돼야 되겠죠. 그죠? 혼인관계 계속돼야 되니까. 취소와 부당 이득 반환. 원칙으로 이제 법률행위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환해야 돼요. 다만 이제 그 범위는요. 선의이면 현존이익 반환,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물권적 반환 청구에 문제가 되는데 원물인 경우가 그렇죠, 그죠? 특히 과실 반환 범위에 관해서 201조하고 748조가 부당이득에 관한 748조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원물을 반환한 경우 이득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뭐 그냥 201조 1항 적용해서 과실취득권 가집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얘기했죠, 그죠? 이득자 악의인 경우는 어떠냐? 201조 1항은 과실취득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748조 2항도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1조 2항은요 748조 2항 특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조 2항에 따라 과실 반환은 외에 다시 748조 2항을 적용해서 이자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됩니다. 가액 반환은 당연히 748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계약 해지에 관한 원상 회복은 전체 다 해야 된다. 요거 전문에 얘기했죠, 그죠? 선의하기 불문하고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548조는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그다음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특징. 현존이익 반환 및 제한능력자 악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지출이 절약됐다. 이익 받은 것을 이미 소비한 경우에는 그것이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고요. 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현존이익 판단해야 되고, 적용 범위는 취소 원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만 141조가 적용됩니다. 제한 능력자로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현존이익 판단의 기준시는 취소할 때다. 그래서 취소 이후에 뭐 낭비하고 이런 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현존이익의 추정되는 것은 금전이익, 금전상 이득은 물론 현존이익이 추정이 됩니다.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2005년도 판결인데, 제한능력자가 신용카드 이용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카드 대금 지급한 경우에 두 가지가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갑이요, 갑이 여기 제한능력자입니다. 카드 회사와 사이에 무슨 계약을 합니까? 신용카드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이거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죠. 구매 계약이죠. 미안합니다. 구매 계약. 이거 신용카드 이용 계약. 신용카드 계약. 자, 요 둘 사이에는 이제 가맹점 계약이죠.
요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계약을 취소하면요, 갑은 샀는 물건을 그냥 현존한 대로 돌려줘 버리면 됩니다. 가맹점에다가 돌려주고,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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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 갑이 지급, 처음에 얘가 지급했죠. 카드 회사가 지급했지만 카드 대금을 얘한테 줬죠. 그래서 돈은 원상회복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카드, 신용계약,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갑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구매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 때문에 면한 겁니다. 카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줘야 됩니다. 현존 이익이잖아요. 그죠? 물건을 이리 주면 되지만. 그렇잖아요. 물건은 줄 필요 없네요. 물건은 이제 여기에 해지 안 되기 때문에. 요걸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가격이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환 청구권자가 증명해야 돼. 금전이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